중국의 위안화가 IMF 특별 인출권에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읽는 남자를 통해서도 특별 인출권에 대해서 참 여러 차례 저희가 다뤄드렸었는데 오늘은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가 특별 인출권에 포함되면서 미치게 되는 경제적인 영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개요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특별 인출권이란 무엇일까요? 특별한 경우에 인출할 수 있는, 인출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바로 특별 인출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무역을 할 때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수입 대금으로 약 1억 달러를 결제해야 되는데 자금이 모자른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에는 9천만 달러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1천만 달러가 모자릅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는 특별 인출권을 이용해서 1천만 달러를 빌려오면 되는 것이고요. 1천만 달러를 이용해서 미국에게 대금을 갚고 그다음에 빌렸던 1천만 달러를 나중에 일정한 이자를 얹어서 갚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인출권이라고 하는 것은 IMF 회원국들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 통장은 기능이 참 좋아서 한 가지 종류의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달러화와 유로화, 파운드화와 엔화 등 4종류의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위안화가 포함되면서 총 5가지 종류의 돈을 빌릴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IMF 특별 인출권에 위안화가 편입된다는 것은 급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돈에 위안화가 추가된다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위안화가 특별 인출권에 포함됐을 때 미치게 되는 경제적인 영향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인 영향들은 대부분 간접적이거나 상징적, 추상적입니다. 이 경제적인 영향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영향은 상징적인 영향입니다. 자, 위안화가 특별 인출권에 포함되면서 IMF가 인정하는 국제적인 통화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위안화에 대한 사용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인은 심리적인 요인인데요.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환율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그동안 자신들의 위안화를 직접 결제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입과 수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안화를 달러화나 유로화로 환전을 해서 그 다음에 결제를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환전 수수료가 들겠죠. 그리고 달러화와 유로화가 이 환율이 변동될 때마다 생각지 못했던 금액을 더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위안화가 국제적인 통화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위안화를 이용해 수출 수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추상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이제 많은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이제는 좀 우리가 위안화를 모아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이 위안화의 활용 빈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위안화를 굳이 외환 보유고에 많이 보관해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달러화와 유로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위안화를 환전해서 쓰곤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위안화가 국제적인 통화의 위치를 갖게 되면서 위안화를 따로 보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위안화의 가치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간접적인 요인들 외에도 직접적으로 미치는 요인도 있긴 있습니다. 현재 IMF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 인출권 잔액은 약 2,860억 달러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40% 정도를 달러화가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30% 정도를 유로화가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10.92%를 위안화를 편입시키겠다는 겁니다. 2,860억 달러 가운데 10.92%를 감안한다면 약 312억 달러 정도가 위안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IMF는 이 312억 달러 정도의 위안화를 사서 자신들의 창고에 보관해두는 겁니다. 그만큼 위안화를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위안화가 이 IMF 창고에 편입되는 그 시점은 2016년 9월입니다. 앞으로도 10개월 정도가 남은 것이죠. 이 300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10개월에 걸쳐서 매수하게 된다면 평균적으로 어림짐작했을 때에도 약 한 달에 30억 달러 정도의 규모인데 한 달에 30억 달러 정도의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생긴다고 해서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외환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겁니다.
아직은 위안화의 가치가 이번 일을 통해서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아직은 엇갈린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위안화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는 쪽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위안화가 국제적인 통화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위안화를 사용하려는 빈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위안화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는 거고 반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는 쪽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용 빈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면 중국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 수출 기업들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위안화가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체적인 의견을 살펴봤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위안화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인 영향도 궁금하겠죠. 일단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무역을 하게 될 때 위안화를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환전 수수료를 비롯한 무역 비용이 감소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겠지만 반대로 중국의 위안화가 국제적인 통화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소외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렇죠. 위안화가 특별 인출권에 포함됐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 위안화가 특별 인출권에 포함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위안화가 특별 인출권에 포함됐다는 것은 기축통화로 가기 위한 초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가기 전에 그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놔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